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부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일 수도 있는데 게리 갠슬러, SEC 최고의장 후보였던 게리 갠슬러의 청문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청문회 후에 정식으로 컨펌을 받으면서 이제 의장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게리 갠슬러 하에 규제 환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핫했던 시절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전 의장이 SEC를 운영을 하면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또는 SEC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사임을 하고 새로 이제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보로 지명된 분이 게리 갠슬러라는 분이고, 이분은 일반적으로는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해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MIT에서 강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ICO 같은 거는 굉장히 전부 다 증권으로 봐야 된다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실제로 SEC에 취임을 하면은 SEC가 제이 클레이튼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굉장히 주목을 하고 기다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리플과 관련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새로 들어오는 의장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의 공식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쯤에 청문회가 이제 미국에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비디오 컨퍼런스로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 국회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 3분이 가상자산, 디지털 에셋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몇 번 지금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제러미 호간이라는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를 한 거를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편견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분만큼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인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분도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 감안을 하고 여러분도 의견을 그냥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에 의하면은 게리 갠슬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혁신을 해치지 않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회피를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실망스러웠다고 그렇게 제러미 호간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한국 청문회처럼 이게 게리 갠슬러가 의장이 되려고 부적절할 수 있는 발언을 그냥 회피하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식 청문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분이 이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낙후된 그 미국의 규제 때문에 페이스북의 그 DM 같은 회사가 해외로 지금 도피해서 회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혁신을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를 깊게 들어가진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증권이라고 판명이 된다면은 규제를 해야 되고, 증권으로 판명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또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그 국회의원분께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 기관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질문을 했더니, 투자자 보호를 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을 시작을 하면서 테크놀로지 뉴트럴하게 접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크놀로지 뉴트럴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증권이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기술적 혁신에서 비롯된 증권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대우 안 할 거다, 다른 증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혁신이라고 해서 어떤 예외를 만든다든지 이러기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러미 호가님께서는. 그리고 세 번째 나오신 분은 이게 이제 와이오밍의 상원의원인 분인데, 와이오밍주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크립토 프렌들리한 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많은 그런 크립토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크립토 회사들이 와서 사업을 하기 쉽게끔 새로운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앞장서 있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와이오밍의 상원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한 질문은, 그동안 SEC는 약간 블랙박스였다,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물어봤더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 액션 레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답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또 추가로 질문을 이분이 하셨죠. 와이오밍주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를
진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SEC와 어떻게 하면 그런 노력을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또 이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은 투자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3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SEC의 3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거에 그냥 충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역할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예요. 두 번째가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증권 거래 시장을 조성하는 것. 세 번째가 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것. 자본 조달이라는 건 이제 어떤 회사가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이기 때문에 자기는 SEC의 미션 넘버1에 굉장히 충실할 거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러미 호간 변호사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는 이제 샌드박스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규제가 불확실하거나 아직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샌드박스 안에서 회사들이 혁신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면제를 준다는 그런 법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조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크립토 업계에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SEC한테 소송을 당한 리스크가 크다면은 아무도 미국에서 하고 싶지 않고 유럽 같은 데 가서 회사를 세우고 싶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제러미 호가님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SEC에서 리스크 얼러트 레터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제 점점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규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불안할 때 어떤 가이던스를 주기 위한 레터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nancial Advisor,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재무설계사나 자산관리사죠. FP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객들한테 투자 제안을 할 때 만약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에셋을 권유를 할 거면은 이것이 증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Financial Advisor한테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자산이 블록체인이 포크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자산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Financial Advisor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는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일단 이런 의무를 그런 Financial Advisor한테 떠넘김으로써 Financial Advisor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후에 이게 잘못해서 증권 판명이 난다든지 불법적으로 판명이 났을 때 자기네들 라이센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투자를 권유하는 꺼리끼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 익스체인지들이 증권을 거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네들은 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거래소로서의 라이센스를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종합해서 봤을 때 제러미 호간님의 의견은 SEC가 굉장히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계속 규제를 적용해 나갈 크립토가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다기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규제를 해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회사들을 많이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면은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네. 인터뷰를 했는데 테슬라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진입하는 주자는 네. 넷플릭스와 아마존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진짜인가요? 뭐 진짜인지 모르죠. 넷플릭스나 아마존에 뭐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근데 그 팀 드레이퍼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벤처 투자가이고 엄청난 인맥이 있고 뭔가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넷플릭스의 그 CEO 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넷플릭스라는 회사 성장은 엄청나죠. 그것도 알아보면 되게 재밌는데 옛날에는 90년대 우편으로 CD 구운 거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했던가 뭐 굉장히 험블하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완전히 미디어 영화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까지 성장을 한 거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CEO라면은 그렇게 오픈 마인드돼 있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는 넷플릭스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스퀘어랑 테슬라가 자산을 편입을 했죠.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퀘어의 잭 돌시 같은 경우는 트위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너가 같은 회사일 경우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는 생각을 더 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뭐 스페이스X나 트위터나 이런 회사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자 뉴스에 또 나온 게 이제 홍남기 장관님이 과세 얘기를 하시다가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제 돈 어떡하죠? 돈이요? 아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예, 세금이요. 세금은 이제 홍남기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얘기는 작년 7월 달에 확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였고요. 사실 저희도 한번 영상에서 다뤘었어요. 그 쟁들하고 같이 공동 제작할 때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 혹시 뭐 보시고 싶으면 여기 보셔도 되는데 뭐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행될 시점이 내년 1월 달인 걸로 보이고요. 원래 발표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적인 과세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납세자의 날인가 뭐 이건 기념식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이미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납세자의 날에서 그냥 살짝 얘기한 건데 네. 굳이 콕 집어서 헤드라인을 가상자산 과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이제 미디어의 특성인 거죠. 한번 나왔던 뉴스인데 재탕을 하면서 뭐 잘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작년 7월 달에는 아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직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옛날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재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뭐든지 요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어떤 뉴스를 하나 재탕해서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